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어제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끼리 자축의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애플에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멤버십 회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최근 몇 주 사이에 애플이 크게 하락하고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갔는데요. 아무튼 장후에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대박을 쳤습니다. 주가 역시 대폭등을 했고요. 오늘 장이 열리면 좋은 분위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개별 종목이지만 호불호가 별로 없고 나름 안정적인 종목이라 이번에 함께 매수에 들어가신 멤버십 회원분들이 꽤 되실 텐데요. 다들 축하드립니다. 특히 단타로 접근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각자 알아서 잘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아마 뭔가에 매수를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처럼 멤버십 게시물을 2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은 프리장에서 고용보고서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9시 45분에서 10시 사이에 올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게시물은 본장 시작하고 11시에서 11시 10분 사이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싶은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제 나스닥과 채권 시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침에 갑자기 속보로 들려온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의 수도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 전날 FOMC라는 대형 이벤트가 끝나고 난 후라 그런지 딱히 리스크랄 게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퀄컴의 좋은 실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프리장 시작부터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또 빅테크 기업들 역시 전체적으로 다 좋은 모습을 보이며 나스닥 증시도 좋은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채권 시장은 장 초반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인플레에 좋을 게 없는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1분기 비농업 부문 생산성 수치도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근데 또 이 와중에 단위 노동 비용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오히려 늘어버린 단위 노동 비용을 보고 채권 시장 입장에선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키우며 안 좋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 시장이 회복을 했고 또 이에 힘을 받고 주식시장도 더욱 크게 상승할 수 있었는데요. 채권 시장의 회복 이유를 굳이 뽑아보자면 일단 이번 FOMC에서 파월이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확실히 못 박아준 부분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고요. 또 어제 장 초반 채권을 흔들었던 생산성 지표와 단위 노동 비용에 대해서 월가에서 어떤 입장을 내기 시작했냐면요. 이 두 가지 지표가 원래 변동성이 좀 크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긴 합니다. 아무래도 기업이 설비를 늘린다거나 초기 투자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생산성과 단위 노동 비용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벌어들이는 돈은 없는데 들어가는 돈만 많으니까요. 대신 또 추후에는 오히려 그렇게 투자해놓은 설비 덕분에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지만 전년 대비로 보면 이번에 나온 생산성 수치와 단위 노동 비용 수치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가의 이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채권과 주식시장은 안심하고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지속됐고 장후에는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우려를 딛고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특히 시장을 놀라게 했던 건 생각보다 중하권에서의 매출이 좋았다는 겁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로는 8.1% 감소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계속 아이폰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기사만 나오며 시장에서 애플의 걱정을 심하게 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고요. 또 여기에 서비스 부문 매출이 매우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가 증가한 수치가 나오면서 이번에 애플의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크게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지난 분기 메타와 이번 분기 구글이 보여준 주가 상승 무적의치, 특히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는데요. 며칠 전에 구글이 무려 96조를 자사주 매입에 쓴다는 소식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96조 원도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 애플은 이번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50조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와, 150조. 여러분, 150조면요. 현대자동차, 기아, 카카오, 네이버 이거 전부 다 한국에서 10위 안에 들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들이잖아요. 이 4개 기업 시가총액을 모두 합쳐야 겨우 150조 가까이 나옵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그냥 자사주 매입에 쓰겠다는 거예요. 이 많은 돈을 쓰는데 주가가 폭등을 안 하고는 못 빼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왜 우리가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됐고요. 애플 주식은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애플이 이젠 혁신이 없다, 미래 성장성이 없다 이런 말들 많이 나오는데 물론 저는 이 말 자체에도 별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설령 저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이미 워낙 고정 팬층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브랜드고 벌어들이는 돈 자체가 워낙 많아서 자사주 매입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굳이 뭐 그렇게 대단한 미래 성장성을 보여줘야만 하나? 뭐가 됐건 우리 입장에선 주가만 오르면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역대급으로 부진한 실적을 예상했는데도 벌어들인 돈이 저렇게나 많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애플은 뭐 성장주니 가치주니 이런 카테고리를 넘어서 좀 다른 영역의 주식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수도를 공격했다는 속보 뉴스가 들려왔는데요. 이건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공격한 것도 아니고 무장단체 하나의 공격일 뿐이고요. 실제로 나스닥 선물지수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국가 대 국가로 그렇게 살벌한 분위기를 형성했을 때도 그 악재가 오래가지 않았는데 일개 무장단체의 공격이 뭐라고 오래 가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을
없을 거라고 보지만 혹시라도 이걸 핑계로 증시가 하락한다면 그냥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밤에 뭔가를 매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싶은 멤버십 회원분들은 프리장 시작하고 9시 45분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본장 시작하고 11시에서 11시 10분 사이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